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중국 증시가 완연한 턴어라운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았던 분들은 단기간 내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기회를 잘 잡았고, 그 전부터 미리부터 중국 증시의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었고, 기회를 잡았고, 현재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중국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꺼야 하느냐,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한다면 저는 장기로 봤을 때, 더 길게 봤을 때에는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큰 기회들이 남아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중국 증시가 턴어라운드의 초입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턴어라운드가 진행됐고요. 이제 상승 구간으로 갈 시기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4월, 5월 즈음에 미국이 혹은 3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을 때 어마어마한 증시 부양책을 펼쳤을 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공매도를 친다거나 숏을 쳤다면 계좌가 망가질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둘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길을 잡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 앞으로 어떤 쪽들을 주로 봐야 되느냐? 이번 중국 정부에서 보이고자 하는 것들, 이번 중국 정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분명해요.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도 430조 원을 증시 부양에 쓰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시장이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풀고 있었던 돈들의 힘이 지금 이제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430조 원 정도를 증시 부양에 쓰겠다라고 상반기에 밝혔고요. 올해 하반기에 9월 들어서도 갖가지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0.5%의 금리 인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200조 정도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10월이나 11월 즈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면 혹은 재정정책이 추가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서 유동성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중국 정부에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압도적으로 늘렸어요.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특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예요. 이런 국가에서 지금까지 채권 혹은 현금 위주로 들고 있었던 자산들을 이제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당연히 최저점에 있는 증시를 이런 기관들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최근 들어서 역대급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사실 저는 개인들보다는 기관들의 자금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자, 상장기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상장기업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느냐? 대출을 해줄게. 어떤 대출? 자사주 매입을 해라. 네, 그러니까 좀 상상할 수가 어려울 부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라는 거예요. 대출해줄 테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었죠. 애플을 실제로 2021년도 말쯤에, 2020년도 전에 금리가 급등하기 직전에 2%대 고정금리로 45조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정부에서 대략 한 60조 원 정도 대출을 할 테니까 자사주 매입에 썰어라고 이미 상장사들에게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이번 부양책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현금 살포가 이미 인민들에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민들에게 현금 살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노동의 가치를 매우 크게 이제 신성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짜 돈을 굉장히 좀 견제해요. 실제로 2020년도 코로나 때에도 공짜 돈을 단 한 번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뭐 대출금을 인하해 준다거나 혹은 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기업들에게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인민들에게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 살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도 이런 행보들을 보면서 이건 진짜다라는 판단에 선 것이고 이미 중국 정부가 움직인 이상 이미 중국의 중앙은행이 움직인 이상 이런 흐름은 저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8월 5일에 이런 글을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랙 먼데이였죠. 8월 5일이니까요. 오늘 하루만 보면 증시 역사에 남을 만한 폭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인지 말이 안 되는 변동성이 발생한 이유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곳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 시대가 바뀌는 것인지 둘 중 뭐가 됐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면 변곡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게는 주로 섹터 및 자금 흐름의 변곡점, 크게는 시대의 변곡점 말입니다.
전에 필사단 모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워런 버핏이 타계할 경우 주가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닌 애플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워런 버핏이 떡하니 살아있음에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을 절반이나 매도했군요. 실적 성장이 아닌 세계 1위라는 프리미엄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마법의 힘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국은 이제 막 자사주 매입이라는 마법을 쓰려고 하고 있죠. 이제 막입니다. 애플이 무너지면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애플이 뒷방으로 가는 순간 미국 증시에서 10수년간 이어졌던 주도 섹터의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는 지금 중국이 내수 부양에 힘을 쏟을 준비를 하는 듯합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가 꼭지를 찍고 아래로 내려올 때 중국은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듯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책의 힘이 훨씬 더 커지겠죠. 중국 등 핵심 신흥국들에서 큰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그때가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것인지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CWB, YNN 등 레버리지 ETF 및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8월 5일날 분석해드린 것이고 CWB라던가 YNN 같은 경우도 8월 5일 이후에 어마무시하게 좀 오른 바가 있죠. YNN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분석해드린 기업은 증신증권인데 지금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냐, 그냥 대표적으로 한국의 키움증권, 한국의 미래에셋증권, 한국의 상수원증권을 보시면 돼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번에 중국 정부를 필두로 해서 중신증권이 여러 증권사들을 인수를 했어요. 이번 하락기 때 중국 증시 하락기 3년 동안 여러 증권사들을 중신증권이 다 쓸어 담았습니다. 저가에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저는 증시 부양과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월 26일에 이런 분석을 해드렸죠. 중국 시장이 강합니다. 부동산 증시뿐만 아니라 기공소마저도 중국 시장 개장과 동시에 가격이 치솟을 정도로 주요 자산들의 가격을 닥치는 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만큼 현금 지원 정책이 발표된 게 주요 원인으로 적용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껏 갖가지 부양책을 발표해도 믿지 않았던 시장이 중국의 이례적인 현금 살포에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튀어버렸죠. 백악에 무효했던 중국 내수시장 침체의 경종을 울릴 만한 이슈로 판단합니다.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중국 은행 및 정부는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중앙은행이 움직일 때는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한번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움직였으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를 계속 올렸던 것들도 이제서야 금리를 올리지 않고 금리를 하는 것도 그 뒤에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 규모는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방향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장에 기다리던 먹이를 던졌고 남은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경기 침체를 언제 얼마나 강하게 빠져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방금 분석글에서 8월 5일 분석글에서 선진국들이 꼭지를 치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중국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경기 침체를 언제 얼마나 빠르게 벗어나느냐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만약 9월에 이어 또다시 침체 쪽으로 기울 경우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10월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혹은 각종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크게 빠질 경우 그때가 더 좋은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미리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그 증시를 부양하고자 하는 칼을 이미 뽑아 들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중국의 1등 증권사인 중신증권과 같은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관 쪽들 같은 경우도 이제 CICC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주목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부양도 하고 있지만 부동산 부양은 중국 증시 부양에 비해서는 그다지 그 규모가 크지는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평균적으로 0.5% 낮췄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LTV, 우리나라에 LTV가 있죠.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한정시켜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 LTV, 60% 담보비율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이다. 그리고 60%의 담보비율이 있다면은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아도 6억 이상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올렸어요. 중국의 담보대출이 그전에 60%에서 60% 많이 올린 수준이었습니다. 60% 얼마까지 올렸느냐? 100%. 그러니까 대출 100%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최대 10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양책보다 중국의 증시 부양책이 더 크기 때문에 증시로 자금이 쏠리는 거예요.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자금이 쏠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부양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증시로 자금이 쏠린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중국 대표 증권사인 중신증권 그리고 CICC 이런 기업들의 주목을 할 필요가 이제는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만약에 이번 기회가 코로나 때처럼 다시 한 번 더 주어지게 된다, 중국 증시의 턴어라운드에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증권사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에 대한 부양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중신증권 그리고 CICC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굉장히 좋은 게 잡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회가 발생하면 당연히 비중을 더 늘림으로써 수익을 더 크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홀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승사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